식초 이렇게 먹어야 당뇨가 잡히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40년 가까이 환자분들 곁에서 건강을 지켜온 60세 현직 의사입니다. 요즘 식초가 당뇨에 좋다, 살 빠진다는 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죠. 실제로 식초를 제대로 먹은 분들은 혈당이 안정되고 건강이 좋아졌지만 잘못 드신 분들은 속쓰림, 치아 손상 같은 부작용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오늘은 식초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식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가 혈당이 내려갔다더라, 살이 빠졌다더라, 유행처럼 퍼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대로 먹은 분들은 건강이 좋아졌지만 잘못 드신 분들은 병이 생겨서 저한테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은 진짜 환자분들이 직접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 얘기 같은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실까요? 선생님, 저는 사실 식초가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말 듣고 겁이 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사과 식초 이야기를 봤죠. 그래서 매일 아침 식사 끝나고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씩 타서 마셨어요. 처음엔 좀 쉬고 어색했는데 이게 한 달쯤 지나니까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이게 진짜 내 몸엔 잘 맞는구나 싶었어요. 이분은 정말 기본을 정확히 지키신 케이스입니다. 공복에 안 드시고 식사 후에 물에 잘 희석해서 드셨죠. 지금도 식단 잘 관리하시면서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여성분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진짜 잠을 못 자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한밤중에 두세 번씩 깨고 아침엔 피곤하고 근데 친구가 식초물 한번 마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 끝나고 따뜻한 물에 현미식초 조금 넣어서 마셨죠. 그랬더니 이상하게 속이 편해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잠이 덜 깨더라고요. 그렇게 석 달 마시고 나니까 요즘은 알람 없이도 잘 일어나요. 이분은 식초가 직접 수면을 좋게 했다기보다 소화가 편해지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시작한 게 아주 잘하신 거죠. 자, 식초가 몸에 좋다고들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궁금하시죠? 식초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초산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게 우리 몸 안에서 혈당 조절, 소화 개선, 피로 회복 같은 데 작용을 해요.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입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줍니다. 음식이 천천히 분해되니까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그만큼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한테는 식후 식초 한 잔이 꽤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을 대신하진 않지만 보조적인 식이요법으로는 훌륭해요. 두 번째는 체지방 관리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사과식초 관련 연구에서는 내장 지방이 감소한 사례도 일부 보고됐죠. 다이어트 할 때 식초를 찾는 이유, 그냥 배고플 때 식욕 억제 효과도 있지만 몸의 대사를 천천히 안정시키는 데도 한몫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위산이 부족한 분들, 특히 나이 들면서 소화력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식초가 위산 분비를 도와줘서 속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될 수 있어요. 단, 속이 약한 분은 오히려 자극될 수도 있으니까 꼭 식후에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로 회복과 활력 증가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더위에 지치면 초계탕 같은 음식 드셨죠? 식초는 옛날부터 피로 회복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식초 속 구연산, 아세트산 같은 유기산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해서 몸이 덜 피로하게 느껴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안이 상쾌해지니까 식사 후 졸음도 덜 하고요.
다섯 번째는 항균 작용입니다. 이건 식품 보존 쪽에서 많이 쓰이지만 식초는 기본적으로 산성이기 때문에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입안 세균 줄이는 데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혈당 관리, 체지방 감소, 보조 소화 개선, 피로 회복, 항균 작용. 이 다섯 가지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임상적으로도 반응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 약처럼 이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잘 먹으면 몸에 이롭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이제 식초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설명드리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부작용은 피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식후에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데 그건 정말 속에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공복엔 위산도 강하고 위벽도 민감하거든요. 식사를 하고 난 뒤 음식이 어느 정도 위를 감싸고 있을 때 드셔야 자극 없이 흡수가 됩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도 공복에 마셨다가 속 쓰리고 가스 차고 결국 위장약 드신 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물에 꼭 희석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 원액은 산도가 아주 높습니다. 피클 담글 때 쓰는 그 진한 식초를 입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냥 드시겠다는 건 이나 위를 고문하는 거예요. 물 200에서 250ml에 식초 1큰술,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입이 예민한 분은 더 희석하셔도 괜찮고요. 세 번째,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좋다 하면 2번, 3번 계속 먹고 싶어져요. 근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늘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치아에 문제 생깁니다. 네 번째는요, 제대로 된 식초를 고르셔야 해요. 천연 발효 식초, 그러니까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포도 식초처럼 과일이나 곡물로 만든 발효 식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합성 식초는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만든 산성 물질이에요. 효능도 없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입에 오래 머금으면 치아 에나멜이 녹습니다. 치과에서 이가 시리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 식초 때문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이 4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식초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들어가는 흔한 재료지만 먹는 방식에 따라 건강에 유익할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이라는 건요, 그날그날 기분 따라 흉내내는 걸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 친구가 좋다던 비법, 그걸 그대로 따라 했다가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건 천천히 반응하고 나쁜 건 확실히 신호를 보내죠. 속이 쓰리다, 입이 시다, 이가 시리다. 이건 다 몸이 말하는 그만 좀 해줘라는 메시지입니다. 식초는 확실히 몸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당뇨, 비만, 고혈압 걱정하는 분들에게 식사 후 한 잔의 식초물은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틀리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식초를 제대로 먹고 있나? 한 번쯤 돌아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습관을 점검하는 것, 그게 건강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식초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내 방식대로 안전하게 드세요.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키는 집사처럼 조용히 도와드리겠습니다.